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농업을 우리는 사양산업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감당하고 있고 또 위기의 시기, 어떤 특정 상황에 만약에 우리가 모든 농산물, 그중에서도 주곡을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이 되면 심각한 국가 위기가 비교 우위를 따질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감당하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쌀값 안정화법 관련해서도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과잉 생산된 쌀 다 사주자는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대체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지원해서 적정 규모의 생산을 도모하고 또 적정 가격을 보장해서 농업의 기반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절차적으로 본다고 하면 만약에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협의를 했어야지. 그때는 협상도 협의도 하지 않고 빠져 있다가 야당이 입법한 것이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거부한 다음에 이제 와서 대책을 내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책의 내용도 보면 우리가 이미 이 법안 내용에 반영해 놓은 것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대체작물 재배를 권장한다.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적정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체작물을 재배하면 지원을 해주자. 그러면 그 대체작물의 수입 의존도까지 낮아지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탁상행정의 결과인지 또는 오기 행정의 결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기 행정이 가능성이 더 많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 같은 이 거부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고 합리적인 정책들을 만들어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는 이런 제대로 된 정부의 또 여당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한동현 중앙에서 저희 도회장님이라든지 임원들 의견 수렴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긴급 인사협에서 대부분이 양목관리법은 통과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중앙회장이 다음부터는 논의를 해서 진행하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독자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한동현의 의견이 아니고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농촌의 근간이며 국민들의 생명산업인 쌀 생산 안정화법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관심과 입법에 힘써주신 우리 민주당 모든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해. 한 가지 법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신정훈 의원님하고도 의견 교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 좀 협상 과정에서 포텐을 했지만은 어찌됐건 타작물 재배 등 다른 법안이 함께 들었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하나의 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법이 있음으로써 쌀값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처음에는 정부 여당도 어느 정도 협상 테이블에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누가 한 사람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의원님들 상대 여당들도 대화 자체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잘못됐고 앞으로 이 법안이 다시 우리 대표님께서 해주신다 그러니까 정말 농민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 37,000헥타를 지금 그 시장 타작물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돈을 지금 1,500억 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단순 계산해서 1헥타에 1,000만원씩 안 주더라고요. 1,000만원씩 계산하면은 3,700억이면 정부에서 말하는 1조 5천억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3,700억 들여서 농민들이 다 서로 하는 정책으로 가야지. 지금 1,500억 갖고 하라고 하니까 농민들이 호응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0억 들여서 1조 5천억을 아낀다고 하면 이건 도둑은 슈퍼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는 쓰고 농민들이 서로 할 수 있는 그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접근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본을 모르면
근본이 무너진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발 명심하시고 민심에 저항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민심에 순응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됐는데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또 덤으로 떠오려는 얄팍한 그런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발 농민들의 피맺힌 절규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쌀값 갖고 이렇게 오락가락해서 보니까 2019년도 정부 수급가를 봤습니다. 딱 80kg 한 가마에 고정률 72%를 푼 겁니다. 19만 공 568원이었습니다. 1999년도에. 그럼 작년 쌀값이 얼마입니까? 18만 7,268원 1등 가격이. 지금부터 23년 전보다 쌀값이 3,300원이 적어요. 이게 농민을 사람 대접하는 겁니까? 국민 취급하는 겁니까? 우리 윤석열 대표님 법 공부하셨으니까 저도 법을 한번 봐봤습니다. 헌법 제121조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농수산물의 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하며 농업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121조 3항입니다. 법을 아신 분이 법을 안 지키고 아마 그때 고시 공부에 이거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제가 출제하면 다음부터는 꼭 이 조항을 내려합니다. 하여튼 우리 이 대표님 억강무약 부르짖고 기본소득 부르짖고 제가 여기에 매료돼서 지금 미쳐 있습니다만은 꼭 우리 농업민의 원이 쌀값 충분히 보장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대표님만 미루지 말고 우리 농민들 하나 되어서 같이 밀 때 그때 가능합니다. 함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만성적으로 남아도는 쌀을 사전에 생산 조정해서 가을철에 남아돌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양곡관리법의 취지입니다. 남는 쌀 방지법, 과잉생산 방지법 이런 법을 윤석열 정부하고 정부 여당에서는 남는 쌀 무제한 수매법, 남는 쌀 강제 매입법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양곡관리법은 결코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 아닙니다. 남는 쌀을 방지하고 또 과잉 생산을 방지해서 농민들의 정당한 땀방울을 보장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시장격리 최소화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정부 재정을 최소화하는 전략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 양곡관리법을 그런 정치적인 프레임을 걸어서 방해하는 것은 농민들의 그런 생존권을 무시하는 것과 동시에 국회의 입법권도 무시하고 또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도 심각하니 위협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청래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끝까지 양곡관리법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다.